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이 기사를 쓰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하지만 전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죠. 그날 새벽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을 앞에 두고 저는 사랑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 봄 제가 그녀를 서현우 의원을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1장 첫 대면. 안녕하세요. 전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10년차 탐사 전문 기자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독종으로 통했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요. 2024년 4월 15일 그날도 전 여느 때처럼 국회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던 서현우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 38세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이자 차기 유망주자 1순위로 꼽히는 그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죠. 회견장에 들어선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TV로 보던 것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300명의 기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그 눈빛.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전 준비한 질문을 던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을 때 전 일어섰습니다. 서 의원님, 남편이신 조현석 대표가 작년에 의원님께 후원한 금액이 정치자금법 상한선의 3배를 넘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기자들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죠. 그런데 서현우 의원은 웃었습니다. 아주 살짝 입꼬리만 올리면서요. 강준혁 기자님이시죠? 탐사보도로 유명하신 분이 추측성 질문을 하시네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죠. 아니면 저희 법무팀이 곧 연락드릴 겁니다. 완벽한 카운터였습니다. 전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회견이 끝난 후 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서현우 의원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멈췄습니다. 5층과 6층 사이 어딘가에서요. 이런 고장인가 봅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비상벨을 눌렀지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안내방송만 나올 뿐이었죠. 좁은 공간, 단둘이 갇힌 상황. 기자로서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이상하게도 전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폐소공포증 같은 거 없어요. 기자님이야말로 괜찮으신가요? 아까 제가 너무 세게 나갔나? 그녀의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치인의 가면을 벗은 그냥 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정치인이 되기 전엔 뭘 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검사였어요. 형사부에서 5년. 왜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검사에서 정치인이 되신 이유가.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했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가끔은 후회해요. 특히.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남편과 저를 쇼윈도 부부라고 부르는 기사를 볼 때요. 어차피 정략 결혼이라고, 서로 이용하는 사이라고.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씁쓸하죠. 순간 전 놀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 제게 이런 얘기를? 어차피 30분 동안 갇혀 있을 텐데 침묵하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 기자님은 제 비리를 캐는 중이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뭘 숨기겠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강 기자님, 가끔은 진실이 정의가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그 진실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때는요. 문이 열렸고 그녀는 먼저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한마디 더 던졌죠. 그래도 기자님이 진실을 추구하는 건 존경해요. 그게 저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지라도. 그날 밤 전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마지막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치인 서현우가 아닌 인간 서현우를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기자의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이장 균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 서현우 의원을 계속 취재했어요. 아니, 취재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죠. 매일 그녀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낮에 서현우와 밤에 서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완벽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유권자들과 악수하고 국회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항상 혼자였어요. 2024년 5월 20일 새벽 2시 전 여의도의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의 캠페인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죠. 이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조용히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니 복도 끝 사무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현우 의원이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울고 있었죠. 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그때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노크를 했습니다.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강 기자님? 어떻게? 불이 켜져 있길래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어차피 이미 다 보셨잖아요. 내일 기사 제목이 벌써 떠오르네요. 철의 여인 서현우, 새벽 사무실에서 눈물 뭐 이런 거? 안 쓸 겁니다. 왜요? 특종인데. 전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치인이 우는 것도 죄인가요? 그녀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커피라도 드릴까요? 인스턴트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정치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결국 제가 국회의원 배지다는 것도 못 보고 가셨죠. 그래서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에요. 남편은 출장이라며 홍콩에 가 있고 아무도 없는 집에 가기 싫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과는 정말 그냥 정치적 동반자인가요?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결혼 3년째인데 같이 있는 시간이 한 달도 안 돼요. 서로 필요할 때만 부부 연기를 하죠. 그의 돈과 배경이 필요했고 그는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했으니까. 후회하지 않으세요? 매일 해요. 특히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가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친구들을 볼 때 전 그런 선택권조차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아버지가 정치 스캔들에 휘말렸었어요. 15년 전 일이죠. 억울한 누명이었는데 언론은 이미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신 건가요? 네.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데 이제는 저를 쫓고 있네요. 그녀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진실을 밝히겠다며 시작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런데 강 기자님, 혹시 제가 진짜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전 깨끗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하지만 남편이 제 이름으로 뭘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어요.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왠지 모든 게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저도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강 기자님. 네.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와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서.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욕심이었네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빗속을 걸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미쳤나 봐요, 우리.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치인 서현우가 아닌 그냥 서현우로서.
가끔은 미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했죠. 그때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준혁 기자님, 아니, 준혁 씨.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고마워요. 오늘 혼자가 아니어서. 그리고,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당신은 날 무너뜨려야 하고, 난 당신을 경계해야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리고 한 달 후, 우리의 관계를 눈치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장 폭풍전야. 2024년 6월. 2달째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한강다리 밑 아무도 모르는 카페, 폐업한 서점 2층, 그리고 여의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찻집. 바보 같았죠? 정치판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그날도 우리는 성수동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당신이 서연우와 만나는 거 다 알고 있다. 조심해라. 친구로부터. 전 바로 서연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알고 있어요. 늦었어요, 준혁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뒤를 보지 마세요. 지금 검은 제네시스가 당신을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정말 검은 제네시스가 있었어요. 조현석이에요. 남편이. 어제부터 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전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는 계속 따라왔죠. 어디로 가세요? 신문사로 갑니다. 거기선 함부로 못할 테니까. 안 돼요. 그럼 모든 게 드러나요. 제 차로 와요. 지하주차장 B3. 결국 전 국회의사당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죠. 빨리 타세요. 그녀의 벤틀리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시 숨을 곳으로.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파주의 어느 전원주택이었죠. 여기는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집은 단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전 창밖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싫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조현석이 무슨 짓을 할지. 그 사람이 뭘 하든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왜?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왜 하필 날 무너뜨려야 하는 기자였을까?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준혁 기자님이시죠? 전 조현석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혼자 오시길. 전화를 끊고 서연우를 봤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야 해요.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1시간 후, 전 조현석 회장의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습니다. 위스키 한잔 하시죠? 조현석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재벌 2세답게 세련됐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내 아내와 떨어지세요.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 아닙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사랑?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우는 내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난 내 자산을 남에게 뺏기는 걸 싫어하죠. 서 의원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당신에게 서연우는 뭡니까?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300억이에요. 서연우와 헤어지고 해외로 떠나세요. 미쳤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언론에 나가면 서연우는 끝입니다. 불륜 스캔들로 정치 생명이 끝나겠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기자 윤리 위반으로. 협박입니까? 거래죠. 당신이 사라지면 이 사진들도 사라집니다. 전 일어났습니다. 전 기자입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당신 아버지 얘기도 해볼까요? 전 돌아봤습니다. 15년 전 강민수 교수 자살 사건. 실은 자살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싶지 않나요?
무슨 소리?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당연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우와 끝내세요. 그럼 모든 자료를 드리죠.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진실과 서연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돌아와 보니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우였습니다. 미행했어요? 걱정돼서. 무슨 얘기했어요? 전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헤어지래요. 그럼 300억 준대요.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조현석답네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죠. 거짓말. 그녀가 날 똑바로 봤어요. 뭔가 더 있었죠? 당신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전 결국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들었죠. 가세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진실을 찾으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서연우 씨. 전 괜찮아요. 어차피 이런 일엔 익숙하니까. 전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전 기자예요. 진실은 제 방법으로 찾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바보. 왜 그렇게 바보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제가 설치해둔 추적 프로그램이 뭔가를 발견한 거였죠. 조현석 회장의 비자금 계좌. 이게 뭐예요? 조현석 회장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한 거예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300억대 비자금.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이 돈의 최종 수신인이 서연호 의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알아요. 이건 조현석이 당신을 올가매려고 만든 덫이에요. 언제든 당신을 끝장낼 수 있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전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힐 겁니다. 조현석의 비리도, 당신의 무고함도, 모든 걸. 하지만 그럼 우리 관계도, 그것도 포함해서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기로. 그녀는 정치인으로서, 전 기자로서. 그리고 72시간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이 터집니다. 사장 선택. 72시간.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조현석과 만난 후 전 신문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조현석의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서연우 명의로 된 계좌들. 첫 번째 24시간. 전 미친 듯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연우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 정확히 일주일 후마다 다시 빠져나갔다는 것. 그것도 복지재단이나 소년원, 보육원으로요. 이건 서연우는 몰랐을 겁니다. 조현석이 그녀 명의로 선행을 한 거였죠. 나중에 미담으로 포장하려고. 아니면 약점으로 쓰려고. 준혁 씨? 서연우였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사무실이에요. 왜요? 뉴스 안 봤어요? 조현석이 기자회견을 한대요. 내일 오후 2시 이혼 발표한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저와 당신의 관계도 폭로할 거래요. 불륜으로 포장해서. 전 전화를 끊고 편집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편집장님, 내일 일면 제가 쓰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일은 조현석 회장 기자회견이. 그보다 먼저 터뜨릴 특종이 있습니다. 편집장은 제가 건넨 자료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진짜야? 100% 팩트입니다. 6개월 동안 추적한 거예요. 하지만 자네 서연우 의원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쓸 겁니다. 편집장이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미쳤어? 그럼 자네도 끝이야.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죠. 두 번째 24시간. 전 기사를 썼습니다. 조현석의 300억 비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서연우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계획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서연우의 관계도 썼습니다. 나는 기자로서 실패했다. 취재 대상과 선을 넘었고 감정에 휘둘렸다. 하지만 그래서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서연우 의원은 깨끗하다. 준혁 씨, 지금 어디예요? 서연우였습니다. 한강 다리예요. 잠시 바람 쐬러.
거기서 기다려요. 30분 후 그녀가 왔습니다. 기사 쓰셨어요? 네. 우리 얘기도? 네.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 안 해요? 서연우 씨는요? 후회 안 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처음 본 환한 웃음이었어요. 전 정치인이에요.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죠. 멋있네요. 거짓말. 우리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한강은 고요했어요. 준혁 씨. 네.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전 그저 진실을 쓴 거예요. 그 진실이 당신을 망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적어도 전 그녀를 봤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지킬 수 있으니까. 세 번째 24시간 디데이였습니다. 아침 6시 제 기사가 온라인에 먼저 올라갔어요. 단독 조현석 회장 300억 비자금 조성, 서현우 의원 명예 도용 정황.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1위. 댓글은 1시간 만에 10,000개를 넘었죠. 오전 9시 조현석 측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모든 것은 서현우가 꾸민 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공개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오후 2시 예정됐던 조현석의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대신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오후 4시 서현우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저는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기자, 신분으로 저를 취재하던 사람을. 그것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압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그날 밤 여론은 둘로 나뉘었어요.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응원하는 사람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일주일 후 전 편집국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사표는 이미 제출했죠. 어디 가실 거예요? 후배 기자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서현우 전 의원은 만나고 있어요? 아니요. 그녀와는 기자회견 이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신문사를 나서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대신 청바지와 흰 셔츠를 입은 서현우였습니다. 퇴근이에요? 이제 퇴근이란 게 없어요. 백수거든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커피나 한잔 할까요? 좋죠.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는 이번엔 고장나지 않았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글을 쓰려고요. 진짜 제 이야기를, 저에 대한 이야기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해피엔딩으로 써주세요. 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해피엔딩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죠. 5장,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2024년 겨울, 전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로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조현석은 구속됐고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현우는 어서 오세요. 카페 문을 연 사람은 서현우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여기서 쓰실 거예요? 네. 자리 있어요? 준혁 씨 자리는 항상 있죠. 그녀가 웃으며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 제가 매일 앉는 곳이었죠. 오늘은 뭘 쓰세요? 우리 이야기 마지막 장이요. 벌써? 6개월이면 충분하죠. 그녀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결말은 정했어요? 아직이요. 서현우 씨가 정해주세요.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하기 전에 준혁 씨 아버지 건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진실을 찾았어요. 조현석이 준 자료는 가짜였지만 제 방법으로 찾아냈죠.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그래서 아버지는 끝까지 싸우셨더라고요. 비록 지셨지만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준혁 씨도 아버지를 닮았네요. 굴복하지 않는 것. 서현우 씨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후회 안 해요? 정치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가끔 그리워요. 무대가, 스포트라이트가, 그리고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느낌이. 돌아갈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거든요.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가 말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왜요?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아, 맞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대요. 누구요? 깜짝 손님이에요. 7시에 올 거예요. 저녁 7시. 북카페에 낯익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옛 동료들, 그녀의 옛 보좌진들, 그리고 의외의 사람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박민서였습니다. 서현우의 절친이자 정치 참모였던. 이제 기자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제겐 영원한 기자님이에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했어요. 서현우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전 고개를 갸웃했죠.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에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기억하고 있었네요. 당연하죠. 내 인생이 바뀐 날인데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기자와 정치인으로 만나 연인이 된 우리를, 그리고 이제는 작가와 북카페 주인이 된 우리를. 밤 10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준혁 씨. 네. 혹시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전 똑같이 당신을 선택했을 거예요.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진부예요. 진심이에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걸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이 떠오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금지된 사랑은 없다.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너무 길어요. 제목으론 탈락.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추적하는 기자가 아니고 그녀는 더 이상 철의 여인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준혁과 연우일 뿐입니다. 언젠가 그녀는 다시 정치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저도 다시 펜을 들고 진실을 추적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합니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사랑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것이 제가 강준혁이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과 기자의 금지된 사랑? 아니요. 두 사람이 진실과 사랑 사이에서 결국 둘 다를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